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코딩 장고입니다. 네, 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 오늘 캐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캐시 설정 해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에 캐시 설정을 해줬냐면은 자, 페인 클라이언트에 보통 캐시를 많이 설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스트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트링을 그냥 스태틱 스태틱 콘스턴트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화 시켜서 관리를 해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스트링을 사용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디서 사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일단은 여기에다가 코인허브에다가 여기에다가 콘스턴트, 그러니까 나중에도 이런 상수화 시킬 일이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기 그냥 패키지에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콘스턴트를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름은 뭐라고 할 거냐면은 캐시 콘스턴트라고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던 이 모든 요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럼 업비트부터 할까요? 그러면 public static final string 요거는 요거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업비트가 아니고 지금 빗썸 먼저 할게요. 자, 이 의미가 뭐냐면 퍼블릭 모두 뭐 개방되는 거고, 스태틱 이거 그러면 인스턴스 만들지 않고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파이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변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스트링, 그러니까 이거 스트링 또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넣어줄 거고요. 자, 이거를 여러 개 복사해서, 자, 요것도 사용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빗썸은 하나가 더 있죠. 빗썸 서비스에서 그 제이수 사용해서 그 수수료 가져오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도 넣어줄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져올 거고요. 다음은 업비트 진행해 볼게요. 업비트는 페인 클라이언트 분들 보면은 이거 가져오고요. 그리고 마켓 코드, 그 다음에 오더북, 그 다음에 이제 P 페인 클라이언트 있었죠? P 페인 클라이언트까지 가져올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있으면 이거 이제 활용을 해야죠. 어디서 활용할 수 있냐면, 지금 일단 여기 다 지금 대체해 주세요. 이거 다 여기에다가 이걸로 대체해 주시고, 어떻게 대체하면 되냐면, 여기 빗썸 캐시 콘스턴트에 이거 대신에 캐시 콘스턴트에 이거 콘스턴트에 빗썸 코인 프라이스, 이렇게 대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것도 다 대체를 해주시고, 그리고 P 페인 클라이언트 여기 다 대체해 주시고, 아마 테스트 코드도 있죠. 테스트 코드도 다 대체를 해주세요. 테스트 코드 어디냐면은 여기 캐시 테스트에 이 값들, 지금 요 값들 보이시죠? 요것도 다 이제 대체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다 해줬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뭐 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지금 캐시를 지금 뭐뭐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캐시가 이렇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나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잘 보면은 여기 지금 코인 프라이스, 코인 가격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SS 그 코인 종류 가져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시간 동안 캐시가 유효기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페인 클라이언트, 페인을 예로 들면은 페인 클라이언트를 서비스에서 페인 클라이언트 호출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캐시를 걸어서 한번 호출하면은 그걸 따로 저장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호출하면은 여기에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고 이 저장된 걸 갖다 쓰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유효기간이 저장이 되는지, 얼마나 길게 저장이 되는지가 이 각각 캐시마다 다르게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위드드로우비, 이 이체 수수료나 아니면 이 마켓 코드, 그러니까 이 코드 종류를 하는 거는 좀 오래 가져가도 되고, 그리고 이 코인 프라이스나 오더북 같은 거는 좀 짧게 가져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하는 걸로 지금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가 그 캐시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시라는 거가 뭐라고 했죠? 결국에 어떤 걸 저장해서 그 저장한 거를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캐시를 여러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디폴트, 이 스프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는 콘커런트 무슨 캐시 맵, 이런 맵 자료 구조로
제공을 해줘요. 사용을 해줘요. 디폴트로. 왜냐면 우리가 지금 캐시 키가 있고 그 캐시 키에 대한 밸류가 있잖아요. 이게 딱 맵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맵 형태로 이 디폴트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레디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뭐 캐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디폴트인 그 콘커런트 캐시 맵을 계속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이 콘커런트 캐시 맵의 단점이 뭐냐면 이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거, 이 캐시마다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게 조금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르게 그 기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레디스는 이게 비교적 쉽게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제공이 어렵다. 그래서 어떤 좀 편법, 그러니까 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건데요. 자, 어떻게 이제 할 건지 지금 한번 봐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그 전에 페인 클라이언트에서 여기 캐시 에이블을 썼잖아요. 이 캐시 에이블의 의미가 뭐였냐면은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 캐시 이름으로 이 캐시를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슷한 걸로 여기에 캐시 에빅트가 있어요. 캐시 에빅트는 뭐냐면 이걸 호출할 때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이 이름의 이 캐시를 지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우는 걸로 유효 시간을 정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일단은 컨피규레이션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컨피규레이션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걸 설정해주는 그런 거라고 의미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캐시에 관해서 이제 설정을 해줄 거니까 이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거를 그 패키지 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캐시 에빅트, 캐시 지우는 컨피규를 여기서 설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캐시 에빅트를 할 건데요. 캐시 에빅트를 뭘로 할 거냐면은 밸류는 수수료하는 데를 먼저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여러 개가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공간을 해주시고, 뭐뭐가 있냐면 지금 이 빗썸과 업비트가 있죠. 그래서 빗썸 캘큘레이트 B, 업비트 위드드롤 P, 이게 캘큘레이트 P가 아니죠 지금. 이거 위드드롤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콘스턴트를 이게 한 군데에서 관리하면은 이 한 군데에서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다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해도 돼서 이렇게 해서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캘큘레이션 아니고 위드드롤로 변경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드드롤로 이렇게 변경을 해줘요. 이 두 개는 좀 길게 가져갈게요. 이 두 개를 지금 여기와 이렇게 만들죠. 캐시 콘스턴트의 위드의 빗썸 위드드로피와 캐시 콘스턴트의 업비트 위드드로피를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 all 엔트리를 true로 넣을게요. all 엔트리가 지금 여기를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all 엔트리가 뭐냐면 이 캐시 안에 이 아규먼트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페인 클라이언트에서 이 캐시를 보면은 이 캐시명에 여기에 이 코인이라는 이 아규먼트에 따라서 또 키값이 또 따로 정해진다고 했죠. 이거를 모두 지우는 거예요. 이거를 이 all 엔트리로 하면은 이거를 모두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전부 지우는 걸로 true로 설정을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캐시 에빅트를 하고 여기 public void에 empty withdrawal fee 캐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은 이 메소드를 실행할 때마다 이 캐시를 비워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게, 그럼 이거 그러면은 언제 실행을 해요? 이거를 이게 누가 실행을 하지 않는 이상 실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하면 스케줄들을 하는 거예요. 스케줄은 뭐냐면 이 스프링에서 일정 주기마다 이거를 실행을 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스케줄을 할 거냐면은 fix rate string, 그러니까 이 시간마다 설정을 해줄 건데요. 얼마로 하면 좋을 것 같냐면, 이거는 어차피 오래 실행이 안 될 거니까 이거 1시간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3600초에 이게 지금 밀리세컨드 초거든요. 그래서 0.03개를 더 붙여요. 그래서 이거에 한 번씩 실행이 되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케줄링 사용해야 되니까 이네블 스케줄링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 컨피규레이션이니까 컨피규레이션 추가를 해줘야 이게 아마 작동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할 건데요. 지금 이건 위드드롤 B고 이거는 나머지 이거 디폴트 캐시라는 걸로 해서 나머지를 다 여기다 때려 놓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를 제외하고
이 두 개를 제외하고 여기 이제 세 개들은 이제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SS 스테이터스나 이 마켓 코드 있죠, 이 코인 종류들을 확인하는 거, 이것도 좀 오래 가져가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위드드로울 P에 같이 넣을게요. 이 어세스 스테이터스랑 이 마켓 코드요. 그럼 여기에다가 같이 추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추가를 하냐면 여기에다가 밸류를 이렇게 넣고 캐시 콘스텐츠에 비썸 SS 스테이터스와 캐시 콘스텐츠의 업비트 마켓 코드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나머지는 여기다가 다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뭐부터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비썸 코인 프라이스, 그 다음에 비썸 오더북, 그리고 여기 밸류를 여기도 넣고, 자, 좀 자간 좀 이쁘게 맞춰 놓을게요. 자간 좀 이쁘게 맞춰 놓으면은, 자, 여기 그 다음에 캐시 콘스텐츠의 업비트 코인 프라이스와 캐시 콘스텐츠의 업비트 오더북까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 디폴트는 시간을 얼마나 할까요? 이거는 그래도 좀 짧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오더북 같은 경우는 특히 그때 정보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짧게 가져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10초로 가져갈게요. 그럼 10초에 000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 더 뭐 할 거냐면은, 자, 지금 이런 값들 있죠. 이런 값들을 변경하려면은 여기까지 들어와서 지금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어디 있는지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했지만 이 설정 값들은 여기에 다 밀어넣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넣어줄게요. 여기다 넣어주고 그걸 매핑 시켜주면 되겠죠. 캐시에, 그리고 TTL이라고 하거든요. Time to Live. TTL이 뭐냐면 Time to Live. 그러니까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 다음에 TTL에 여기는 디폴트를 10초 10초라고 놓고, 그 다음에 위드드로울 P는 1시간이었죠? 3600에 00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거는 여기다가 주석으로 해놓을게요. 10초, 이거는 1시간.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매핑을 해주면 되냐면, 여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달러 표시를 하고 중괄호를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아까 넣었던 캐시의 TTL의 디폴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캐시의 TTL의 위드드로울 P 이렇게 해주면은 알아서 매핑이 돼서 잘 실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 자, 지금 우리 캐시 테스트 여기다 지난번에 한 거 있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지를 일단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삭제가 되는지. 여기 get coin price의 타임 테스트라고 이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캐시가 생긴 다음에 이 시간이 지난 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난 뒤에도 삭제됐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캐시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돼요. 그거는 thread.sleep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getCoin price 같은 경우는 그냥 디폴트였죠. 그래서 이 디폴트 값 동안 이제 슬립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다시 어설트 널인지를 이제 확인을 하면 되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가져오냐면은, 이거 어떻게 가져올까요? 이거는 다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죠. 여기에다가 value라고 해서, 이것도 스프링 어노테이션인데요. value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캐시 TTL 디폴트라고 하면은 이 값을 자동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private string default TTL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폴트 말고도 뭐 있어요? 위드드로울 있죠? 위드드로울 P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위드드로울 P TTL.
자, 그 다음에 이거 스트링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거 롱으로 파싱 할게요. 왜냐면 스트링이니까 롱 파스 롱. 그래서 디폴트 TTL로 이렇게 하고, 이거 아마 이거 익셉션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스로우즈 익셉션으로 할게요. 너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게 작업이 돼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근데 이 테스트를 할 때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거 실행하면서 지금 캐시 생겼죠? 근데 여기 실행할 때 여기에 지금 캐시가 없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실행될 수도 있고 이게 실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메소드 시작하기 전에 캐시를 한번 쫙 비워줄게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before each라고 모든 테스트를 돌기 전에 한번 실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setup이란 메소드명으로 이렇게 해서 실행해 줄 건데, 뭐 해줄 거냐면은 이 모든 캐시들을 다 지워줄 거예요. 그래서 이 캐시를 클리어 이렇게 해서 지워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코인 프라이스 했죠. 네,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캐시가 4개 있었죠. 빗썸에 SF 프라이스 지워주고, 빗썸에 오더북 지워주고, 빗썸에 코인 프라이스 위드롤까지 다 지워줘요. 여기 모든 메소드 하기 전에 여기가 다 지워질 테고, 그리고 이 메소드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럼 이것만 우선 실행을 해볼까요? 근데 이거 지금 디폴트 TTL이 10초로 돼 있잖아요. 그 10초 지금 테스트 하기는 조금 기니까 이거 일단은 테스트를 위해서 이거 일단은 1초로 지금 일단 테스트만 해볼게요. 자, 그래서 한번 캐시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면은 디세이블도 일단은 없애주고 돌려보면은 네, 잘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게 그럼 잘 작동하는지 이거 스레드 슬립을 없애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바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 실행되니까 아마 이거는 이건 널이 아니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테스트가 실패할 거예요. 한번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 네, 실패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테스트 여기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 테스트는 한번 이제 다른 거 다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이거 디폴트 이거 세팅한 거 이거 원 상태로 다시 복구시켜 줘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테스트 코드를 다 추가를 해 봤고요. 그걸 안 해봤어요. 우리가 캐시하고 이게 얼마나 빨라진지 체감을 지금 안 해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한번 직접 실행을 해봄으로써 한번 이 캐시의 위력을 한번 같이 느껴볼게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을 일단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사용했던 이거 있죠? 빗썸에서 업비트 가는, 이번엔 거꾸로 해볼게요. 업비트에서 빗썸 가는 걸로.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나 체감이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거를 다시 한번 요청에다가 놓으면, 자, 처음에는 아마 조금 걸릴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에러가 나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금 업비트 해주는데 여기에 원화가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요청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BTC만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네, 이 KRW 짝대기가 지금 빠졌네요. 지금 여기 이거 지금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업비트 서비스인데 업비트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빠진 것도 확인하면은 저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거 무조건 나중에 그거 될 수 있는 거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무조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였고 언젠가 한 번쯤은 발견할 그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한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업비트 서비스에 get order 갈 때 여기 코인즈에 이 KIW가 앞에 붙어야 되는데 왜 지금 안 붙었을까요? 자, 셀은 지금 붙었거든요. 근데 버이가 안 붙은 것 같아요. 버이가 지금 보면은, 그죠? 지금 버이가 커먼 코인즈인데 이 커먼 코인즈는 안 붙은 거죠. 그럼 커먼 코인즈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붙어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네, 그래서 코드 수정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자, 지금 처음에 좀 오래 걸렸거든요. 한 10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로 실행해보면 그래도 좀 걸리긴 하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이거 캐시 테스트하고 이거 안 풀어줬죠? 그래서 지금 이거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저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다시 실행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서버가 떴고, 이렇게 첫 번째 하는 거는, 첫 번째 실행은 좀 걸렸죠. 근데 두 번째는 바로 되죠. 신기하죠? 첫 번째는 좀 걸렸는데 지금 두 번째는 바로 되죠. 좀 10초 지나가지고 지금 또 새롭게 됐죠? 지금 바로 되죠? 자, 그럼 이제 빗선거 업비트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이거 그럼 또 아마 오래 걸릴 거예요. 빗선거 업비트 바꾸면은 또 오래 걸리죠, 지금? 근데 두 번째 하면은 바로 되죠. 네. 이게 캐시의 힘이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까지 우리 끝까지 한번 화이팅 해봐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